지금 증권시장이 난리다. 요즘에 가장 핫한 건 뭐죠?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였어요? 빅테크 규제한다고 하니까 시총이 12조가 증발한 거죠. 자, 이런 건 축소예요.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언론들이 12.6조죠. 떨어지면 12조. 근데 1.5조 정도만 올랐다. 그러면 오르면 2조예요. 자, 전 거래일보다 8%, 10%. 이때 쭉 빠졌죠. 규제 때문에 빠진 거죠. 왜 규제를 하느냐.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아차 싶다. 왜? 수수료가 높다. 수수료 폭리. 카드사의 3배 수준이에요. 카드사도 지금 엄청 헤쳐먹고 있는데, 자, 자꾸 언론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죽이는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임금 상승, 이게 자영업자한테 희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문제는 임대료다. 건물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지금. 왜? 부동산 전반적으로 거품이 꼈기 때문에. 또 뭐 있어요? 카드, 배달 수수료, 또 프랜차이즈. 친한 편의점 사장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3대 편의점 중에 하나 하셨다가 너무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떼어간다. 담배 순수익만 해도 4배가 더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의점만 그래요? 가진 프랜차이즈들 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건든다.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요거는 내가 다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요거는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상정했어요? 임대료 계속 오르잖아요. 얼마나 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 시세 차이가 난대요. 예전에 상가 분양한다고 하면 막 평당 3천에서 평당 5천으로 올랐다. 그렇다면은 10평이면 곱하기 20 해야 되죠. 분양평수기 때문에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10평에 6억. 그 다음에 10평에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6억일 경우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보증금 없다 치고 대출 안 받았다 치고 월 200은 받아야 수익률 4% 나온다. 그런데 10억일 경우 수익률 4%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333만원. 얘가 이만큼 뛰는 만큼 임대료가 엄청 뛰었죠. 이게 힘이에요. 자, 최저임금 올라간다. 최저임금 올라가서 그 알바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어디다 써요? 모을 거 모으고 먹고 사는 데 쓰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요. 그런데 건물주들 저렇게 받아가지고 저걸로 소비해요? 시세 차익 보고서 더 올릴 생각이나 하지? 비난할 대상이 잘못됐다. 그런데 요 수수료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빅테크 기업의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뭐냐? 지들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죠.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고 라이트페이가 있고 하우스페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라이트페이랑 하우스페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로 혜택은 얘가 1등, 얘가 2등, 그리고 3등, 4등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냐? 네이버 페이를 맨 위에다 띄운다.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해요? 카카오페이를 맨 위에다 띄운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띄워요. 제일 먼저 위에다가 홍보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쪽에서는 카드사나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면은 저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과 광고와 카드사와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점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데 상권 다 침범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콜택시 있었죠? 카카오 택시 되면서 어떻게 됐죠? 편해졌죠. 편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에서 수수료를 5,000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2,000원으로 낮췄죠. 독점해서 수익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거 다 독점화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시장 잠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래시장 있는데 마트 들어가게 하는 것도 시장 무너질까봐 마트 둘째 주 넷째 주 휴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지방상권 지키기 위해서인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독점기업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규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국민청원하고 있어요. 할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었는데 쭉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간 시총 21.5조 늘었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 하겠어요? 저렇다는 거는 여태까지 영업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과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죠. 아 저기 성장할 수 있어. 왜? 본인들 다 해먹으니까 다른 데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성장하겠지. 근데 막아버렸어요. 지금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냐? 의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황 보면 어때요?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네이버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뚝 떨어지다가 이제 안정된 거고 카카오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죠. 핵심은 뭐예요? 20대 매입 비중 봅시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건 역시 삼전인데 그 다음이 카카오죠. 그리고 네이버도 7위다. 누가 많이 당한 거예요? 2030.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2030이 단타가 제일 많죠.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단타가 많죠. 무슨 장기예요. 아 저런 거 호재 떴다. 빨리 치고 빠져야지.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고.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2030에 유독 비투 비중이 높을까요? 장기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비투 안 해요. 비투하면 망하는데. 장기는 뭐예요? 가치 투자예요. 굉장히 길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남는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느니 유망한 기업에다가 넣어놓고서 까먹고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봤을 때 올랐네? 이게 제대로 된 장기 투자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버는 거다. 빚내가지고 단타하면 수수료 빠지고 이자 빠지고 남는 게 없다. 결국엔 손해보잖아요. 단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낮은 건 다 나오고 있죠. 나이대별로 단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서 20대 남성이 단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제일 낮았죠. 그런데 B2가 막히고 있어요. 신용융자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은행권에서 어디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 중단이 증권사와 보험사로, 그 다음에 뭐 이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데로. 왜 퍼져요? 얘기했지만 바젤3는 2018년부터 도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본격 적용되는 건 2019년 하반기부터였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다 뒤로 밀린 거잖아요. 1년 6개월씩. 이제 2년 연장되는 건데 밀린 만큼 급하게 해야 되죠. 그거 다 여태까지 막 엄청나게 퍼주고 했고 거기다가 지금이 뭐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엄청나게 빌려가니까 지금이 대목이다 하고 막 빌려줬다가 지금 부랴부랴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대목은 끝났죠? 자, 금융권에서 대출을 막고 있는 거 바젤3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우산 걷어가는 거예요. 인제 돈 빌려주면은 원금 회수하기 힘들다 싶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라고요. 바젤3 물론 영향 있죠. 근데 바젤3 영향 때문에 막혔다. 그럴 거면은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막았어야 되죠. 9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들어가는데 8월 말에 돼서 적용하는 게 말이 돼요? 이미 DSR 적용한 7월부터 같이 적용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왜 계속 돈을 빌려줬냐? 그때까지는 그래도 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대출 중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중단했다는 거 아무리 요거저거 하는 거 많더라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는 거예요. 증권도 이제 B2 끝났다. B2로 벌어먹고서 계속 유동성 빨아먹을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욕심부리면 원금 날리게 생기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준다. 더 빌려주면 그 사람들 원금 날리는 거고 지금 빌린 사람들 거나 잘 받아내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금리도 인상시킨대요. 왜? 남들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 해봤자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서 회수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금융사들이에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는 거 봤죠? 저축은행 사태 터지는 거 봤잖아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피해를 입죠. 그 전에 빨리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리 지금 7.66% 수준. 엄청 높은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마 올해는 9% 넘어갈 수도 있죠. 코스피, 코스닥 계속 상승세 찍고 있나요? 아니면 보합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나요? 문제는 원래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급격히 거품이 끼면은 빠지는 거죠. 왜? 상장사들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비해서 기업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어때요? 빠지고 있죠. 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기업들 상황이 좋냐? 몇몇 대기업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성공한다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훨씬 더 안 좋아졌죠. 좀비 기업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떨어지는 주식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뭐 하라 그래요? 유동성 축소 시기에 이제 차익으로 볼 생각하지 말고 배당주로 갈아타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잠깐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자면 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시세 차익 생각하지 말고 월세로 차익 올릴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냐. 20대 빚내서 주식 투자 1년 반 만에 4배. 연체 잔고 20대 9억 원 113% 증가. 이용자의 90% 이상이 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5%가 넘는 이자를 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주식이 5%가 오르더라도 본전치기라는 거죠. 손해일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내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과도하게 상권 침범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 플랫폼들 주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아까 1등, 2등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엄청 살아나고 있나요? 떨어지는 와중에 이자까지 이렇게 내고 수수료까지 내고 어떻게 버티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비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성공담만 맨날 들려주죠. 2020년 3월쯤에 담아서 엄청 벌었습니다. 물론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초보자의 행운 몇 명 나왔을 뿐이고 주식은 뭐예요? 공부해서 가치 투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계적인 주식 부자인 워렌 버핏은 한 방 노려가지고 저평가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단타로 팔고 빠지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닷컴 버블 때 워렌 버핏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 IT주 사고 싶으면은 사고 싶은 분들끼리 내가 여기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당신들끼리 이야기해라. 우리는 안 산다. 그리고 IT 버블 터졌죠.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 뭐예요?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근데 B2 한탕주의 노리는 거 유동성 커지던 시기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신규 투자자들 1.2% 손해봤다고 그랬죠. 그 상승장에. 올해 어때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인제는 유동성 축소 장세예요. 나는 다를 것 같아요. 무리해서 비트하면 100% 망합니다. 도박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돈 벌어주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알고 싶다면은 공부해서 들어가야 된다. 매번 얘기해요. 매번 공부하라고. 아무도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 안 하고 아직도 한탕주의 노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셔서 들어가시는 분들 떨어진다는 말에 웃을 수도 있죠.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런 분들 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030들 물리지 말라고. 인제 비추속들 진짜로 여태까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 올해까지는 그나마 순한 맛이었다. 작년이 진라면 순한 맛이었고 올해가 진라면 매운맛이라면은 이제부터는 불닭볶음면 아니면은 틈새라면이다. 잘 생각해 두셔라. 그 전에 손절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든 빚부터 갚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